네,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 사장이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아무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우리 오랜만에 전단골 나오셨네요. 예, 나올 10분이 안 나와가지고요. 일단 대타로 나왔는데 나오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영, 이종건 선배님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네, 자 그리고 노단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단골이에요 여기? 저희 항상 붙여요 뒤에다가. 2번 나왔어요. 자 우리 장단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단골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합은 저희 또 처음이죠.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매주 처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 딱 이제 정규환 사장님, 네. 노영희 누님, 네. 차재원 형님 이렇게 딱 우리가 멤버였어요 사실은. 아 원래 그랬어요? 맞네. MBN에서 너무 오래전 뉴스와이드. 얘기를 꺼내시면 MBN.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렇게 한 제가 모시고 2년 넘었습니다. 2년 전에. 네, 2년 넘었네요. 그때 보고 색다르네요. 또 여기서 또 새록새록 하시겠네요. 그러네요. 아, 혹시 그러면 그때 송지연 앵커님인가? 아니면 그때 맞아요. 송지연 앵커님. 그때 송지연 네, 앵커님이었어요? 송지연 앵커님이죠. 이분은 모르잖아요. 네, 저는 백운경. 백운기 앵커. 앵커. 그럼 백운기 앵커 오시고 나서 뭐 처음에 좀 했고 네. 나는 그때 뭐 사업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떠나야 돼가지고 떠났고 다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이런 포장마차에서 하여튼 소장님 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 이거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시면서 뭐 앞에 있는 그 맥주도 혹시 드시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시면서 편하게 오늘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 저녁에 오늘 한정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면 어떡해요. 오시자마자 너무해요. 떡볶이를 흡입하셨다는. 아까 다 먹더니만. 아니 떡볶이 드시고 나서 야 이 떡볶이 어느 집 거야? 너무 이 맛있어. 진짜 준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 하셨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떡볶이. 진짜 맛있다. PD님 고마워요. 맛있는 떡볶이. 또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 뒤에도 항상 저희 메뉴판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아 저건 빼요. 건이라면 저 위험해요. 아 그래요? 네, 저건 안 돼. 건이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건이라면을 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죠. 근데 재원주 저거는 뭐 솔잎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 뭐 어디 진영단감으로 만든 거예요? 재원주는 뭘로 재원주. 만든 거예요? 예, 뭐 만든 거? 좋은 재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모르시는구나 뭘로 만든지. 저기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어떤? 제명주. 제명주. 아. 제사 때 꼭 쓰는 술. 네. 제명주. 제명주. 우리 그 메뉴 하나 들어야겠다 김프로. 재원주, 저기 제명주. 제명주 하나 또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뭐 사-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명주. 아니 지난주에 재원주가 우리가 이제는 좀 문명주를 해야지 그럼. 문명주? 네? 문명 문명주, 문명. 명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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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 만나가지고 왜 그 그럼 이번에 폭탄주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를 깨는 폭탄인가. 그럼 우리 자폭은 아닐 것 아주 같은데. 윤석열 정권 도와주세요 지금. 진짜 4개월 도와주고 지금 막 싶다. 지났는데 그거 다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연말까지는 좀. 진짜 도와주고 싶다. 자 이제 아니 메인 윤석열 정부 앞에 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그냥 깨주는 그런 폭탄이다 말이지. 아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지. 그렇군요. 제명주, 명문주 아무튼 우리 좀 도입을 좀 해봅시다 김프로. 그럼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갑시다. 메인 메뉴. 아무튼 오늘의 메인 메뉴는 이준석 가처분 후폭풍과 대통령의 앞날, 대통령실의 앞날인데 후폭풍이 있죠? 크죠? 뭐 토네이도급인가요? 아니 뭐 있기는 있는데 뭐 조금 전에는 우리 그 재미없을 거라고 하더만 재미없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려서 이 재미없는 아니 아까랑 지금 이야기를 다를 수 있죠.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아 어제 뭐 청와대에서 쫓겨나온 분 얘기 들으니까 뭐 슬프더라고요. 어. 들어보면 완전 다른 음. 그런 아주 소설 같은 드라마 실화가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잘려 나왔대.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너 때문에 막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거 책임 다져. 그러니까 맞잖아요. 능력이 없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프레임에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해요. 진짜. 아니 헌신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갑자기 희생양 삼아서 내보내는데 자기가 뭐 잘못해서 나왔으면 좀 다행인데 그냥 막 나와서 보니까 온갖 돌팔매질이 자기한테 다 쏟아지고 있어서 야 이거는 정말 내 잘못 아닌데 너 라고 때문이야 이거야? 그래요. 너 때문이야. 항변을 할 데가 없대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쫓겼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네, 오로지 알 수 절대자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소위 말하는 하우 상박의 원칙은 지켰다. 방송. 그러니까 이 왜 그 봉급 줄 때 네. 밑에 사람들한테 두둑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이 좀 박하게 주는 거 하우 상박이라 하잖아요. 네. 그 이번에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밑에 사람들은 두텁게 잘라내고
위에 사람들은 얄팍하게 잘라내니까 하우상박의 원칙은 지켰다. 나름대로 그러한 식의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사에 있어서의 책임은 위에부터 지는 거지 밑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뭔가 이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사 스타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그런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을 왜 꽂아 넣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딱 이걸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막 문제가 계속 불거져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으니 인사 빨리 교체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를 쳐다보면서 얘가 바뀌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저 테라가 사라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평 하고 먹어서 사라진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얘를 쳐다보고 얘를 날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날아가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 그분의 뜻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장이 그 국회 와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장부터 다 바꾸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장 오히려 국회 와서 아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여사님 좀 실드도 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인적 쇄신한다는데 저 뭐 청와대 뭐 근무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 못 해왔습니다. 아니 뭐 근무한 사람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 없는 행정관이 왜 잘려 나와요? 행정관이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없는데 맨날 안에서. 아래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런 것 잘린다는 같아요. 거야. 지금 보안 사고 첫 번째 보안 사고 때문에 잘란다. 그 두 번째. 유출된 거. 예. 그러니까 이 보안 사고가요. 당연히 문서가 하나 두 개씩 유출된 게 아니라 장제원 당시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자기 사람들을 대통령실 다 곳곳에 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장제원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듣는구나. 다 듣고 미리 알고 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들을 다 이번에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장제원하고 선긋기 완전히 끝났어요. 윤핵관과 손절. 선긋기예요? 손절이에요. 장제원은 왜 그렇게 갑자기 손절당했어요? 박순애,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심기가 그때부터 불편했다. 박순애 라는 장관은 것. 안철수 라인이라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두 분을 최종적으로 추천한 게 장제원이요. 장제원이 추천을 했고요. 계속 얘기를 들었죠. 윤핵관과 좀 멀리 하시라라는 얘기를 계속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맞고 제가 받는 용어로는 이제 바야흐로 윤핵관과 검핵 간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검사들은 실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 취임하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용히 있으려고 원래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칼자루는 다 그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너네 잘하겠지 이러고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이준석 같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준석 따위를 못 날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나야를 누구 말인데요? 그게?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밝혀라, 공개해라, 공개해라. 그 이준석 공개. 이 엑세스 이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개 뭐 엑세스도 못 날리고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 도대체 이따위라는 건 뭐 때문에 팍팍팍 뭐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을 날릴 방법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좀 정리할까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무 라인이 이번에 완전히 좀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행정관들도 바뀌는데 이번에 정무비서관으로 유력되는 사람이 장경상이라고 있어요. 장경상. 네. 저랑 이제 96년도 신한국당 공채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정치권에서 현존하는 정치권에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래요. 정말 인품, 성품, 판단, 능력 네. 거의 정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이 다른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이제 픽업해서 데려다 쓰겠다라는 거는 정무라인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정감을 줄 수밖에 아니 없다.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말해봐요. 내가 들어보고서 오케이인지 아닌지. 장경상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저랑 아니 같이 어떤 업적을 저랑 같이 남겼는지. 96년도 신한국당 공채 출신이고요. 당에 있었고
2007년도와 2012년도에 박근혜 캠프에서 전략기획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기획비서관실에 선임국장으로 갔다가 2달 만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2달 만에 뛰쳐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연구소, 국가경영연구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정무적인 감각과 관련된 정무판단 보고서를 정말 본인이 다 혼자 하다시피 했었고 그 보고서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고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시네요. 안정감이 있고 제 참 밝히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픽업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갑자기 픽업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나 검찰총장 안 해요 하고 나왔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정치권의 실무자가 장경상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쫙 줬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분은 장제원 의원하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까? 아예 안 가깝습니다. 근데 장성주 소장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누가 빨대예요? 아니 뭐 저랑 같이 일을 했다니까요.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랑 당 동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비단 두 사람- 이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말을 종합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핵관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 윤핵관이 아니고 금핵관이 윤핵관을 쳐내고 그러면 저 지금 금핵관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다 좌지우지하는데 금액관? 다 검액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사람 말을 종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금핵관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칼을 하나 지금 하나 빌려오는데 그게 장경상 칼이라는 거지. 아니 휘둘리진 않아요. 그렇지 그 않아요.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아니 두 사람 말을 제가 태생이 종합 틀려요. 아니 제 관점에서 제가 두 사람 말을 종합해서 본인이 잘못 조합한 거라. 아니 그러니까 제 관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금핵관이 지금 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이 지금 모자라니까 그러면 지금 장성주 소장 말에 하면 장경상이랑 탁월한 카드를 지금 이제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는데 문제는 장경상이라는 사람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개월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하나의 그렇죠. 그 관전 기준치가 포인트.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만약에 못 버티고 놓으면 거의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만큼 폐쇄적이라고 그럼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이 맞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2개월을 버텨서 지나가면 그러면 금액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경상 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전국이 펼쳐진다. 정무적인 정무적인 부분에 관점에서는 있어서. 전략과 정무적인 그런 식으로 혹시 저는 또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 돼서 측면에서 말씀. 장경상의 거치가 상당히 주목돼요. 나 무슨 걱정인지 알아. 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방송 중에 장성철 소장님이 장경상 선생님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실 못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가리? 그러니까 나 그 지금- 걱정. 지금 아, 나가- 같은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장씨? 아니, 아니, 가족이 설마요. 아니고 저랑은 이제 예전에 같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친소 관계는 약간 좀 소원한데 하여튼 제가 정말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치권 최고의 전략가. 안 저는 될 것 같은데. 장경상 소장님이 들어가서 정말 그 대통령실을 안정시키는 기회를 하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쫓겨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아까 금액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금액관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검증을 해서 하느냐. 아니다. 장제원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은 다 자른다. 그래서 장제원과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서 맞아요. 대통령실에 다 솎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솎아내고 있는 이 일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저는 금액관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윤석열과 윤핵관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 여사님의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사님이 주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사님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경상 소장이 들어가서 뭔가 안정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차재원 교수님이 탁월하게 분석하셨던 자 2개월이 시한부거나 또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저는 한 표. 그래서 못 살아남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장제원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잘리나요? 장지원 잘못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제원 잘못했잖아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 잘못한 친구. 나는 권성동하고도 안 싸웠지. 나는 대인배처럼 뒤에 물러나 있었지. 나는 나름대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다 지지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럴 것 같은데요. 깔끔하고 말끔하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 지저분하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썰면은 딱 배가지고
단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야. 너무 잔인하다. 그런 거 표현이? 가지고. 표현 아니야, 표현이 아니라 표현은 너무 정확했고. 네. 너덜너덜. 깨끗하게 못 잘라냈다고 쫙 잘라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근데 인지 알았다고. 장제원 의원 쪽에서 보면 엄청 억울하겠죠. 마지막에 그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 시킬 때 극적으로 자기 자영 집에서 이렇게 모셔서 했잖아요. 그러고 초창기에는 본인이 뭐 100% 실권을 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됐습니까? 한 5개월 됐죠. 인수위까지 치면.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모든 책임은 장제원이 진다. 이렇게 하기에는 장제원한테 너무 큰 정치적 일종의 사형 선고다. 그럼 다음 공천도 걱정이 될 거고. 거기다가 권성동하고 멀어졌고, 권성동은 당에서 지금 완전히 비틀비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와 함께 확실히 손을 잡고 윤석열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의원 쪽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이 판에서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역할이 마치 끝난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 잘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중앙일보 오늘 보도 보면 이제는 뭐 윤핵관도 이제 근핵관과 장핵관으로 나뉜다 그러면서 장핵관에 들어가는 사람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끝났어요.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끝났어. 뭐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니까 박수영은 진짜 끝났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뭐 끝나고 그 둘째치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제원 한 명을 쳐낸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권 내의 그러니까 헤게모니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제원 의원이 지금 2008년도에 등원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난해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나오고 난 뒤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나름대로 뿌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행정관들 그 위주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도 꽤 많고 지금 뭐 민들레 모임? 네. 민들레 모임에도 꽤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만큼 장제원 의원이 손발이 잘렸다? 그 단정하기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관이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장제원 의원 부분을 잘못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볼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자신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누구 부메랑?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지금 겉으로 말들은 안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자기네를 잘라내려고 하는 혹은 뭔가 좀 손절하려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모든 총대를 다 내가 메고 내가 모든 욕을 다 들어먹어주고 내가 앞에서 다 이렇게 몸바쳐서 다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깔끔하네 안 깔끔하네 이러면서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이제 쓸모없는 뭔가로 취급한다?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르고 장제원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윤상현이에요. 윤상현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나도 그게 좀 신기하더라. 윤상현은 정말 촉이 빠르다 생각했어. 촉이 엄청 빠르고 되게 저분이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여성 대통령이면 누나, 남성 대통령이면 형이에요. 사석에서 성렬이 형이에요. 성렬이 형. 성렬이 형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며칠 전부터 나와서 자 비대위 체제 안 된다. 권성동 물러나라. 윤핵관들 물러나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읽은 거예요. 자, 그 대목에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윤상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그러면 지금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신임 대표가 해야 될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사이를 간격을 좁혀서 화해하라는 건데 그것도 가면 윤 대통령 뜻인가?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거를 윤상현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윤상현 의원이 가면 원내대표에서 가면 그 두 사람이 갈등 관계를 푸는 게 답이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 욕심이 있어서 저런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안 근데 무죄 아니었어요? 무죄예요. 네. 2심에서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이 딱 움직이는 거 보고 여기서 질문. 윤상현 의원은 무엇을 해줬어요? 대통령에게? 왜 예쁨을 받아요 갑자기? 원래 알았대요.
원래. 서로 전화하는 사이랍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작년 엑스파일 터뜨리기 전에 예. 윤상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엑스파일 본인이 여기서 주도적 막 의지를 터지죠. 갖고 터뜨린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제가 SNS에 올렸으니까. 예. 근데 저를 이제 봤는데 야 성철 그 형 그래 이제 형 동생이 그랬는데 야 성철아 너 있잖아 내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된다. 내가 그 형하고 친하니까 너 캠프 구성하면 너 가서 일하도록 내가 성렬이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쯤에는 저는 이미 깊숙하게 그쪽 캠프랑 연결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좋은 얘기 해주시라고 그러고 끝났었는데 그 정도로 원래 되게 친분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상현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다. 그 제가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윤 의원이 저분이 왜 이러냐, 뭐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냥 친하게 이렇게 이제 친교를 과시하고 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또 어떨 때는 막 죽는 사람 막 위에서 막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지근지근 밟잖아요. 야, 너 윤상현 의원 잘 모르지? 너 윤상현 직접 한번 만나봐. 너 아마 30분만 술 먹고 나면 그 형님한테 바로 맞아. 엎드려서 형님하고 맞아. 그 다음날 바로 형님 동네 이렇게 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이 말이 뭐냐. 대통령이든 누구든 윗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들게 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다 들었잖아요. 이게 정답이네.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본인이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몰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해 나가는 맞아요. 아주 대단한 정치적 이제 수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친화력이 천하무적이에요.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의 그런 뭐랄까 친화력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청남대랑 그 옛날 청와대 대통령 별장이 별장. 있습니다. 충주 그 대청호에 가면 어.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 가족들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앉아 있냐면 사이인 윤상현 의원이 앉아 있어요. 오. 그 정말 제가 그 사진 보면 정말 놀랐던 게 쉽게 말하면 사이잖아요. 네. 아들과 딸보다도 항상 대통령 주변에 윤상현 의원이 딱 자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 사진의 구도에 보면 네. 우리가 구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간에 윤상현 의원이 앉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총애하고 아꼈고 그렇다는 뜻도 되고 네.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착하게 이 핵심에 가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난 그 사진에서 내가 읽었거든. 내가 장담하건데 우리 노영희 누님이 윤상현에서 감정이 안 좋다,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30분만 앉아서 딱 얘기 나누면 그래 오빠 딱 그 소리 나올 거야. 그 정도로 그냥. 누가 저보고요, 야 새끼 너 까불지 마 이만. 너 같은 놈은 30분도 안 걸려. 10분만 하면 그냥 형님 하고 지낼 거다. 이 정도로 이분이 대단하시대요. 대단해. 자, 그런데 그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고 꼼수다. 네. 당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을 자기가 나서서 좀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이거를 대통령이 못마땅히 한다는 지금 시그널을 여기다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28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그 뭡니까 가처분 판결 이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확실하게 오다를 받고 와서 새 비대위 구성하자.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의 복심이 새 비대위 구성하라 이렇게 갔겠느냐.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추인을 받아서 대통령 뜻이니 이렇게 가겠다고 밀어붙였느냐. 이것은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읽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먼저 나서서 그렇죠. 분위기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종의 자작극을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자작극? 27일 날 했거든. 그렇게 27일 당이 크지 날 않아. 토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할 때 네. 그때 그 27일 날 의원총회에서 가서 시점상 안 맞단 말씀이죠. 시점상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일 날 의원총회를 할 때 제가 그때 방송에 있어서 그걸 보고 가야 돼. 근데 봤는데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때 내가 방송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근데 그 다음 날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만났거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오더를 갖고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시점상 안 맞는 거라. 그러면 나는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같은 생각은 근데 이제 나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윤상현 의원이 말한 대로 결론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토크를 준비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전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그럼 윤상현 의원이 잘못 짚었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근데 맞긴 맞아요. 권성동, 장제원에 대한 신임을 대통령이 거둬들인 게 뭐냐면 권성동의 얘기는 이거죠. 비대위까지만 출범시키고 저는 그냥 물러날게요. 물러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압력을 안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분위기를 읽는 촉이 맞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고 안 만나가 아니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한테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대요. 그래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본인 워딩이 그래요. 형 이래서는 안 돼 이거야 막 이렇게. 야 그건 진짜 못 믿겠다. 현직 대통령한테 100일 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100일 넘게 하셨을 텐데 뭐 바뀌는 게 별로 한다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든 저렇든 오바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난 높다. 그리고 최소한 그 의원 종회하고 나서 그 다음날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어떻고 뭐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당함과 솔직함이잖아요. 근데 뭐 민생을 챙기느라고 뭐 그걸 챙기지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내부 총질 문자와 그게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상 모든 이 지금 여당의 내용에 관련된 수습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나름대로 오더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총의가 모아지면 그 동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래 갖고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과 이준석 두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지 누가 왈가왈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 스타일 자체가 이준석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윤 대통령의 빙의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준석 따위가 그런 거 내가 몇 번 봐줬어. 내가 너 그렇게 까부는 거 내가 정치 초년이니까 봐줬어. 네가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 많이 예우해 준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윤 대통령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권성동, 장제원 니네가 나한테 이까지 이런 거 오지 못하도록 니네가 중간에서 막았어야지. 뭐 하는 짓들이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났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자기네는 대통령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네들의 잘못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게 이제 되게 여기서부터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나보고 그럼 직접 이준석하고 상대란 말이야? 그따위 애송이하고? 내가 왜 걔하고 직접 상대해야 돼?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타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야 될 사람이 누구야? 검핵관이라는 거지. 피디님, 근데 저 이거 하나 편집만 해주세요. 알았죠? 쇼츠로 편집을 해주세요. 저는 차재훈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츠로. 자기 걸릴까봐 우리를 지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의 그렇게 의견에. 추측에 근거해서 낭설을 뱉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네.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추측에 근거해서 그러한 낭설을 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불쾌합니다. 아이고 우리 말이 맞았다는 증거네. 알았어. 아니 이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나름대로 추측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팩트를 갖고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난 팩트를 전달한 건데. 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행정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안 버렸어요? 행정관이요? 본인은 대통령실 갈 거예요? 비서관조도 안 가요. 내가 보기엔 아무도 안 불러. 그쪽에서 자기 싫어한대. 그 얘기를 진영형도 하던데 또 어디서 들었어요? 난 다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난 핵심 아마 그 관계자에게 들어.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전혀 민주당 대통령실에서 들어야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장성철 얘기 하지 않고 있어. 근데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추측했던 부분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왕조시대에도 그거 사실이에요. 왕이 자신의 속내를 막 감추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사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관들이 다 받아 적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 현직 왕은 그러니까 이 사초로 남기는 부분은 나중에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조 시대에도 왕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러면 지금 그 자신의 마음이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준석 자르고 싶어. 그리고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좀 잘해. 너가 못하면 내가 자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왕조 시대보다 더 패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얘기는 너무 진부하니까요. 예.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이나 아니 내가 질문한 건데 답을 하고 가야지.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법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제는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진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루는요, 진짜 이거 한번 세게 때려가지고 우리 진짜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도록 분별력을 좀 높이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그날 박살났어요. 아 그래요? 뭐 언제 뭔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어서 조회수가요 몇백 단위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 열리기 전 장성철 소장 기간에 좋아하는 팬들은 또 올려서 볼 건데. 어쨌든 뭐 오늘 저희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두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네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장경상 선생님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윤상현 의원 얘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포커스를 주고 언론에서 집중하진 않는데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은 만난 적,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통성명하고 지나가는 몇 번 있지만 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것마다 1시간 넘으니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시고요. 하여튼 형님도 만나면 5분 안에 끝이에요. 그래서 안 만나.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아니 윤상현 의원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하나 하십시오. 참 낭만적이에요. 근데 저랑 악연이 있어요. 옛날 김무성 당대표 모실 때 2016년에 공천 파동 때 욕설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녹음 테이프 녹음 금지법 냈잖아. 어이없게. 그걸 내가 반대하고 있잖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 야 성철아 이제 너랑 나랑 감정 다 풀고 형 동생 하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갑 좀 줘봐 그랬어. 예. 형 동생 하기로 했으면 동생 용돈 좀 줘야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죠? 진짜 지갑 딱 꺼내더니 지갑 안에 있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우와. 용돈 써 딱 우와. 주더라고. 와, 멋있다. 얼마짜리를? 5만 원짜리를? 우와. 그래가지고 이 형은 역시 정치권에 남아있는 정말 로맨티스트다. 아. 낭만이 있는 사람. 김무성 의원이 그러는 거 로맨티스트. 같은데. 일단 매수됐구나. 저는 소액으로 매수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화통한 모습에 기분 좋은 거예요. 화통한 그냥. 모습에. 다 끌려들어간다 남자들끼리 그게 그러더라.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쵸? 네, 있어요. 막 우리가 이제 개환이 형이랑 네네. 술 먹다가 개환이 형, 저희 이제 추석인데 용돈 좀 주십시오. 근데 딱 지갑 꺼내가지고 딱 줘봐. 근데 300원 중국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뭐 몇백억 되겠지. 그럼 더 이상 할 이야기. 아니 근데 자산이. 돈이 많아도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요. 근데 아까 내가 윤상현 의원 할 이야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80년대 자신의 아버지하고 삼촌이 뭘 했는지 알면 어느 정도 답을 뭐 구할 수 있어요. 했는데? 한번 그럼 찾아보세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윤상현 편 다음에 저희가 얘기 따로 한번 만들게요.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냥 딱 우리는 사람 하나 놓고 이렇게 근데 이게 뒷담화가 얘기하면- 되게 재밌다. 오늘 타겟은 윤상현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 이야기하다가 뒷담화라고 하기에는 아니, 이거 너무 좀 공인이니까. 공인에 뭐 대해서 우리가 뒷담화 하는 거지. 좋은 얘기였죠. 뭐. 최근에 하여튼 특별히 좋은 건 행보를 아니지. 보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본인에게? 아마 우리가 문제는 근데 특정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지금 윤상현 이내 의원, 그러니까 의원의 의지와는 달리, 문제는 과연 민심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파평윤 씨들 네, 윤상현 의원 지금 뭐 대법원 무죄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또 뭔가가 계속 뭉게 그 누님도 피어올 수 있어요. 털면은 먼지 나옵니까? 당연하죠. 난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내가 안 해요,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내가 살이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저는요 제가 스스로 몸살이고 있습니다. 정치 절대로 안 하세요? 아 그럼요. 아니, 종교가 혹시 불교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특정 종교의 편향성이 아닙니다. 없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키는 윤상현 의원이 될 수 있다.
좀 앞으로 윤석열 키는 작은데 왜 그렇게? 아까 뭐였죠? 빨리 진행해, 알겠어요, 빨리 진행해. 알겠어요. 주제 빨리 넘어갑시다. 어쨌든 키는 넘어갑시다. 윤상현 의원이 될 수 있다. 윤상현 의원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네. 장경상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는데 전망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 딱 제작진이 장경상 프로필 딱 찾아가지고 올려주고 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가 없어, 센스가. 아니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 볼 때는 옆에 앉아 장경상. 야, 우리 이제 또 그러니까 PD 이- 일 하나 생겼다. 오케이, 사진 오케이. 찾아놔야지.